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일 월요일, 시장의 흐름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죠. 2025년 9월 1일 주도주 분석 및 주요 모멘텀. 이걸 바탕으로 오늘 우리 증시를 움직인 핵심 동력이 뭐였는지, 또 그 배경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단순히 어떤 종목이 올랐다 이걸 나열하는 걸 넘어서 그 맥락과 의미를 함께 짚어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분석은요, 정규장 마감 기준으로 거래 대금이 한 150억 원 이상이면서 좀 변동성이 컸거나 아니면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들이 왜 이렇게 움직였나, 그 상승의 모멘텀이 무엇이었는지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오늘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죠.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먼저 좀 눈에 들어온 건 역시 로봇 관련주들 강세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KNR 시스템, 이게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거래량도 전날보다 36배나 늘었다고요. 엄청나죠. 이게 단순 테마 편승이 아니라 소형 서브밸브 국산화 성공이라는 어떤 실질적인 R&D 성과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품 국산화가 로봇 산업에서 갖는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네, 커요. 서버밸브는 그 로봇의 움직임을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데 필수적인, 심장 같은 부품 중 하나거든요. 아, 핵심 부품이군요. 네, 그동안은 이게 기술 장벽 때문에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이걸 우리 기술로 만들어냈다는 건 단순히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걸 넘어서 생산 단가도 낮추고 또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죠. 특히 요즘처럼 이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이 막 부각되는 시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온 수급을 봐도 외국인하고 기관의 관심이 아주 뜨거웠어요. 네, 수급이 좋았네요. 프로그램 매수로 48억, 외국인 순매수로 46억 원이 유입됐는데 이런 기술적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기술적 성과가 뒷받침된 상승이라니까 더 견조해 보이네요. 그렇죠. 같은 로봇 테마로 묶인 SP 시스템스도 오늘 한 16% 넘게 올랐는데 여기는 좀 다른 배경이 언급됐어요. 네, 거기는 조금 달랐죠.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로봇 공장을 포함한 추가 투자를 발표했다는 소식, 그리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시에 자동화 수요가 늘 거다, 이런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네. 이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말 기업들의 자동화 투자가 그렇게 늘어날까요? 시장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아무래도 파업 같은 걸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제한될 수 있고 네. 이게 이제 노조활동의 더미를 넓혀서 잠재적으로 기업의 인건비나 관리 부담을 좀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아, 비용 증가 우려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응책으로 생산성 향상시키고 비용 절감하려고 공장 자동화나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서두를 거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군요. SK 시스템스는 지난 8월 말에도 상한가를 기록했던 만큼 이런 기대감이 꾸준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수급은 외국인이랑 기관 합쳐서 순매수 한 15억 원 정도, KNR 시스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작았습니다. 로봇 섹터 안에서도 모멘텀 성격이나 수급 상황이 조금씩 다르군요. 네, 조금씩 차이가 있죠. 로봇 외에 오늘 또 시장을 뜨겁게 달군 쪽은 역시 방위산업 그리고 조선 테마였죠. 맞습니다. 방산, 조산. 특히 HJ중공업은 오늘 거래 대금이 무려 4,627억 원, 시장 전체에서 가장 많았어요. 네, 엄청났죠. 12.5% 상승했는데 삼양컴텍도 17% 넘게 올랐고요. 폴란드 K2 전차 수출 관련 뉴스나 한미 간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이게 계속 언급되는데 이 마스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왜 이들 기업의 호재로 작용하는 건가요? 아, 마스가. 이게 군수지원 상호 제공 협정, 뮤추얼 로지스틱 서포트 어그리먼트의 약자인데요. 네. 쉽게 말하면 동맹국끼리 군사작전이나 훈련할 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서로 좀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정입니다. 아하. 예를 들면 연료라든지 수송 정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죠. 이 협정이 체결되거나 강화되면 관련 물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수주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네. HJ중공업의 경우는 군함건조 같은 조선 부문이랑 특수건설 같은 방산 관련 사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쪽 다. 그래서 이 마스카 프로젝트의 잠재적 수혜 기업으로 거론되는 거죠.
조선이랑 방산, 양쪽 테마에 모두 걸쳐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HJ중공업 주가는 크게 올랐는데 자료상 수급을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은 오히려 대규모로 팔았다는 거네요. 네, 그 점이 좀 눈에 띄죠. 프로그램 매도가 1,001억, 외국인 순매도가 95억, 기관 순매도가 86억이면 합쳐서 거의 280억 원 넘게 순매도한 건데 오늘 상승폭 12.5%를 생각하면 상당한 규모거든요. 네, 맞아요. 큽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그 점이 상당히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주가 상승이랑 수급 방향이 완전히 엇갈린 거죠. 네,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일 수 있고요. 차익 실현. 둘째는 현재 주가 수준이 기대감을 너무 과도하게 반영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비중을 줄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스템S 프로젝트 등에 대한 기대감은 인정하는데 그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됐거나 아니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수급 주체별로 시각이 좀 갈리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죠. 반면에 같은 방산 테마인 삼양컴텍은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삼양컴텍은 좀 달랐죠. K2 전차 폴란드 수출 계약과 관련해서 과거에 현대로템에 K2 전차용 방탄장갑을 독점 공급했던 이력이 부각되면서 17.3%나 상승했고 거래 대금도 2천억 원을 넘겼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외국인 기관 모두 순매수했죠. 맞습니다. 삼양컴텍은요. 프로그램 매수 50억 원, 그리고 외국인 45억 원, 기관도 16억 원, 이렇게 주요 투자 주체들이 동반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는 다 같이 샀군요. 네, 아무래도 폴란드 수출 계약이라는 좀 가시적인 이벤트가 있고 또 과거 납품 실적이라는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HJ중공업과는 달리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좀 더 일치된 방향으로 나타난 거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좀 더 명확하게 인식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방산 쪽에서도 종목별로 온도차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 관련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서남도 오늘 20% 넘게 급등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네, 서남도 강했죠. 거래량은 전날에 물려 75배까지 치솟았고요. 이번에는 서울대와 영국 원자력청 공동연구팀의 고온 초전도 케이블 개발 성공 소식이 촉매제가 되었다고요? 네. 이 초전도체 테마는 정말 주기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네, 초전도체는 그 잠재력 때문에 연구 성과나 관련 뉴스 하나하나에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오늘 서남의 급등과 거래량 폭증은 이런 테마성 움직임의 좀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다만 수급 면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각각 1억 원씩 소폭 순매도를 보인 점은 앞선 케이스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날은 가상자산 관련 이슈로 움직였죠. 네, 다날. 9.6% 상승에 거래 대금도 3천억 원을 넘겼는데 페이코인이 CU 편의점 결제 수단으로 도입된다는 소식이 결정적이었군요. 네, 그 소식이었죠. 가상자산이 실생활 결제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어떤 상징적인 뉴스로 받아들여진 걸까요? 네, 그 상징성이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의 실질적인 사용처가 확대된다는 거, 이거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소식이거든요. 그렇죠. 수급을 보면 프로그램 매수 63억 원 하고 외국인 64억 원은 순매수했는데 기관 마이너스 8억 원은 소폭 순매도하면서 약간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도 수급이 좀 갈렸네요. 네, 아마 가상자산의 미래 가치에 대한 시각 차이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시장을 움직였네요. 근데 오늘 가장 드라마틱했던 종목 중 하나는 DB가 아닐까 싶습니다. DB. 네. 무려 13% 상승했는데 거래량이 전일 대비 89배나 급증했어요. 89배요. 와. 특별한 사업 내용 발표도 없었는데 오직 경영권 분쟁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다는 분석이네요. 이건 정말 순수한 이벤트성 급등으로 봐야 할까요? 네, 자료 분석은 명확히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배구조 관련 이슈는 종종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아주 극단적으로 키우는 경향이 있죠. 네, 해당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변화보다는 지분 확보 경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로 투기적인 매수세가 몰리는 겁니다. 자료에 요약된 수급표 상으로는 프로그램 매도한 3억 원 외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뚜렷한 매매 동향은 잡히지 않았고요. 음, 이 엄청난 거래량 증가는 주로 개인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집중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언급된 주도주 외에도 좀 눈여겨볼 만한 움직임이 더 있었죠. 자료를 보니 로봇이나 조선 외에 다른 테마들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엔터주인 빌리언스. 이게 업종 호시적 전망에 힘입어서 30%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거래 대금은 한 134억 원 수준이었고요. 네. 그리고 NFC는 주당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결정 공시로 26.7% 급등했습니다. 아, 무중? 네, 무상증자는 단기적으로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이벤트죠. 그렇죠. 조선 쪽에서는 범한 퓨얼셀, 최근에 대규모 액화수소 충전소 기기 공급 계약 체결, 이게 매출액 대비 거의 186% 규모였거든요. 와, 크네요. 이 소식이 계속 호재로 작용하면서 13% 상승했고요. 삼형엠텍도 한미 조선업 협력 기대감 등으로 6.8% 오르면서 테마 강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이 외에도 파인엠텍은 애플의 폴더블폰 출시 기대감으로 5.7% 상승하는 등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활발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9월 1일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로봇과 자동화, 방위산업과 조선, 그리고 초전도체나 가상자산 같은 신기술 테마, 이런 것들이 시장 전반의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경영권 분쟁 가능성, 대규모 계약 체결, 핵심 부품 국산화 성공, 무상증자 같은 개별 기업들의 고유한 이벤트들이 더해지면서 특정 종목들의 변동성을 크게 키운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로봇 자동화 테마가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성이라는 정책적 기대감하고 현대차 그룹의 미국 투자 같은 실제 기업 활동이 맞물리면서 강한 모멘텀을 형성했습니다. 네, KNR 시스템, SP 시스템스. 네, 그런 종목들이 대표적이었죠. 둘째, 방산조선 테마 역시 폴란드 K2 전차 수출 계약이나 한미 간 마스트 프로젝트 같은 지정학적 요인과 국가 전략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됐습니다. 삼양검텍, HJ중공업, 범한 퓨얼셀 등이 있었고요. 네. 셋째, 신기술 및 테마성 움직임도 활발했습니다. 고온 초전도체 개발 소식, 예를 들어 서남 같은 경우죠. 또는 가상자산의 실생활 결제 확대, 다날 같은 경우, 이런 뉴스들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네. 넷째, 개별 기업 고유의 이슈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 DB, 대규모 수주, 범한 퓨얼셀, R&D 성공, KNR 시스템, 무상증자, NFC 등등 특정 기업을 둘러싼 뉴스들이 강력한 주가 상승 촉매제가 되었죠. 그리고 오늘 급등한 종목들 다수에서 나타난 그 전일 대기 수십 배에 달하는 거래량 폭증. 이게 해당 테마나 이슈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과 기대 심리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9월 첫 거래일 시장의 다양한 동력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기술 발전부터 지정학적 이슈, 기업 내부 소식까지 전부 다 다채로운 요인들이 시장을 뜨겁게 달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에 나타난 시장 현상과 그 배경 정보를 분석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하지만 늘 기억하셔야 할 점은 시장 상황은 언제든 예측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이 정보는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요. 실제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중요하죠. 오늘 보셨듯이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더욱더 신중한 접근과 추가적인 정보 확인,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기반으로 하지만 데이터 자체의 오류 가능성이나 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급등 종목 중 상당수가 이 기대감이라는 연료로 움직였습니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법안 통과 기대,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기대,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이죠. 그렇죠. 기대감. 오늘 시장 움직임에서 이렇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차지하는 비중과 이미 발생했거나 가시화된 팩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이라는 강력한 동력이 앞으로 시장의 건전한 상승을 이끌지 아니면 오히려 변동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지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